조절. 모든 현대인은 스트레스와 정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과연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 하는 게 바로 건전한 건강이, 정신 건강이, 우리 행복한 정신 건강이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삶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자기 인식과 성장, 또 결혼이라던가 가족 및 다른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하고요. 또 자기 유지에 신체적 건강 등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 목표가 있고 의미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정신건강이, 행복한 정신건강이 좋은 건전한 생활 양식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회생활을 하고 오늘 하루 바깥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밤에 잠을 잘 때도 굉장히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놓아버리는 거죠. 자신에게 잘못을 하거나 자신이 화난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용서하는 것 역시 우리 정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갖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적절한 성적인 만족도 필요하고요. 또는 우리 건전한 생활을 위해서 영적이거나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생활을 하시는 것 역시 어떤 건전한 생활 양식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의 치료 방법이나 치료 목표가 자신의 생활 철학의 표현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 사실 상담자의 가치관이나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윤리적인 문제를 또 야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상담자의 치료 방법이라던가 치료 목표를 잡는 것에서 있어서는 내 치료자가, 다시 말하면 상담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생활 철학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철학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 철학을 클라이언트, 내담자에게 역시 적용시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담에서는 윤리적인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 철학이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담자와 상담자의 가치관이 충돌할 수 있는 우리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예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담자가 결혼 생활에 대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내담자가 상담에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경우 여러분들 주위에서 결혼한 커플이 있는 경우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커플들은 이런 얘기를 별로 하지 않죠. 그런데 특히 중년 이후가 되면서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정말 이혼을 하고 싶어도 우리 애들만 생각하면 하면서 그냥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90% 이상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 결혼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상담자라면 아이들에게는 양쪽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셔도 우리 함께 참고 해결하며 결혼 생활을 지속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는지, 아니면 내가 결혼이라는 것은 일단 아이도 중요하지만 남녀의 결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부 사이가 안 좋다면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나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뭘까요? 바로 상담사인 내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어떤가입니다. 실제로 이런 대부분의 부부 상담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 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100% 어떤 똑같은 대답을 해주실 것 같은가요? 이 A라는 상담사에게 찾아가고 B라는 상담사에게 찾아갔을 때도 이 커플에게 똑같은 대답을 해줄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상담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요.
A라는 상담사와 B라는 상담사가 각기 다른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상담에는 그러면 정답이 없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상담에는 정답이 없어요. A라는 상담사는 A라는 상담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이 커플이, 이 부부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요. B라는 상담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커플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지요? 아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 각각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상담에 적용되는 인간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우리 얘기를 했었지만 자기 생활의 결정자이며 자유로운 선택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인간적인 가치가 결정을 하는 것이다. 상담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우리 어떠한 인간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로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사람은 발전을 할 수가 있다. 또 사랑과 평화와 우애를 지향하며 상담 관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촉진되어야 한다. 자아의 확대 및 성장을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개방적이어야 된다. 상담을 할 때 일단 수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개방적인 자세가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본적인 신념과 행동 양식을 정기적으로 반성해 봄으로써 인간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죽음과 불안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과 불안에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느냐 역시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가치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상담자는 자기의 인간적인 가치관을 끊임없이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내담자를 만나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마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렇다면 상담을 하는 동안 내담자, 클라이언트만 상담자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상담자 역시 상담을 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때로는 상담을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회의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늘 검토를 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이 우리 상담자가 꼭 가지고 가야 할 노력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상담에서 윤리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윤리 문제에 관한 부분은 사실 지금 현대에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계속해서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과거에는 상담이라고 한다면 문제의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 해결뿐만이 아니라 상담자로서의 윤리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또는 상담자가 얼마나 윤리적인 부분을 지키면서 제대로 상담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자, 우리 상담에서 윤리적인 문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는 자신이 어떠한 개인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얻는 바가 무엇인지, 자신의 욕구와 행동이 내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히 자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담을 기계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담이 과연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꿰뚫어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상담자는 자신이 소속한 기관이나 조직에서 채택하고 있는 윤리적인 기준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담자라면 당연히 그럼 내가 지금 속한 기관이라던가 또는 사회적으로 상담사가 지켜야 하는 윤리적인 규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꼭 습득하고 있어야겠죠. 자, 세 번째, 상담자에게는 내담자의 복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다시 말하면 내담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행복하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내담자를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이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치료적 관계를 명백히 해칠 수 있는 내담자와의 어떠한 다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서로 깊은 내면에 있는 부분까지 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관계가 돈독해질 수가 있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상담사로서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 프로페셔널한 전문적인 영역으로서의 선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만약 상담자가 그러한 선을 지키지 않는다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사이는 서로 친한 친구라던가 서로 친한 선후배와 같은 관계에서 더 이상 넘어가질 않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담을 할 때는 항상 프로페셔널한 선, 전문적인 영역을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상담자에게는 내담자의 비밀에 대한 보장과 아마 비밀에 대한 보장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담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내담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윤리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 윤리적인 문제를 살펴보시면요. 상담자는 자신의 가치관과 태도 등을 자각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가치와 태도가 상담 관계 및 내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미리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담자는 상담의 목표라던가 기법, 절차 이런 것을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내담자에게 함께 얘기를 미리 알려줘야 되고요. 또는 만약 상담을 계속하는 경우 내담자가 갖게 되는 변화라든지 또는 위험성 같은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상담자는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도움의 한계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요. 또 내담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는 자신의 슈퍼바이저, 지도 감독자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이 내담자를 더 좋은, 더 나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상담사에게 연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내담자에게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꼭 알고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요, 우리 이러한 윤리 강령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표인데요. ACA라고 한다면 미국 상담협회, 또 APA는 미국 심리협회, 그리고 또 한국 상담심리학회에서 나온 다양한 각각의 윤리 강령 등이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각각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러한 구성 요소에서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윤리 강령에 관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심리상담 1급 과정을 시작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가 심리상담사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과 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체적인 이론과 실제 상황에서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때 항상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윤리 강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